안녕하세요. 시간에 투자하고 시대를 얻는 타임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소치라인스, 티커네임 SOCI, 소치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PSSI, 플리타 사무드라 쉬핑과 같은 업종으로 해상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으로는 40% 정도가 더 크고 자산 규모로는 6배 정도 더 큰 기업에 해당합니다. 소치는 인도네시아의 통합 물류 및 해상 운송 서비스 공급업자입니다. 동력이 없는 바지선이 석탄을 싣고 터그보트가 끌어옮기는 형태였던 PSS와의 달리 소치는 대부분이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고 석탄이 아닌 원유와 가스를 운송하기 때문에 그 규모나 모양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설립일은 2010년 8월로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기업이고 주주 구성은 설립 이래로 소치그룹에서 79.9%, 기타 개인 주주가 20.1%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치의 경우에는 석탄이 아닌 원유와 가스를 운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치는 국영 에너지 기업인 뿌르타미나와 거래해서 총 매출의 절반 정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고요. 국영 기업인 만큼 거래 대금 또는 규모에서 안정적이겠죠. 현재 소치는 국제 운송보다는 현지 정유소들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국내 운송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치의 지배구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내용과 같이 소치그룹에서 79.9%, 기타 개인 주주가 20.1%를 소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치그룹은 주로 원유, 가스, 화학산업 관련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소치라인스 또한 8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치는 계열사 중에서도 운송과 관련한 사업을 주로 가지고 있는데 소치의 자회사들은 국내 및 국제 운송, 조선, 그리고 투자 등의 세부적인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보실 만한 소치의 자회사는 가장 좌측에 표기된 멀티오션 쉽야드, 줄여서 모스라고 불리는 회사입니다. 자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조선, 건선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는 2009년부터 조선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와 수마트라 섬 사이를 칭하는 말라카 해협에 까리문이라는 섬에 조선소를 짓고 건선, 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5년째인 2014년이 되어서야 1단계 시공이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소요되는 비용이나 완공 시의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 볼 때 이 프로젝트의 성패에 따라 소치의 기업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듯 합니다. 소치의 상장 정보입니다. 2014년 12월에 상장이 되었으니 이제 막 5년차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조 2천억 루피아이고 소치의 상장은 기업 공개에 따른 투명성 강화, 외부 인지도 개선이라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자회사 모스가 진행 중인 조선소 프로젝트의 현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듯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해운업이 글로벌 또는 아시아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에서 해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카보타주, 풀어서 국내 운송 금지법 때문입니다. 간단히 특정 국가 내 운송은 해당 국가에 등록된 장비에 한정한다는 개념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함이며 국가적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임에도 자국 내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2014년 12월부터 차트를 보시면 IPO가 550루피아였던 소치는 685루피아에 오픈하고 현 100루피아 후반대로 4년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를 꼽자면 소치에서 발표한 2015년 순이익이 2014년에 비해서 25%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받지 못하였고 이미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높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2016년, 2017년 실적은 2015년에 비해 크게 떨어져서 주가의 하락세를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상장 직후인 2015년에 실적을 보고 투자했다면 손실을 피하기 어려웠겠죠.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차트 기준으로는 상승 모멘텀을 가질 만한 신호가 241선을 장기 유지 또는 보다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치의 재무상태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2014년 말에 상장한 소치는 2014년부터 공식적인 재무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15년 이후에 비교적 적은 폭의 자산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고 2018년 3분기 기준 자산은 전년 대비 11% 상승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부채 증가가 주를 이뤘는데요. 자본 대비 부채 비율로는 아직 양호한 수준입니다. 2018년 발행한 2억 달러 규모의 채권은 기업의 장단기 은행 대출 그리고 이자 비용을 상환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한 유동 비율이 80%까지 떨어져서 기업 재무 안정성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채권 발행에 성공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상환하였고 2018년 3분기 기준 유동 비율은 190%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소치의 매출과 연간 이익입니다.
총 매출에 비해서 2016년 연간이익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이때 연간이익 감소는 고정자산 처분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건물이나 기계 등 유형 고정자산 중에서 내용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혹은 내용기간 중이긴 하지만 구형이어서 사용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용도 폐지,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2016년에는 원가 비율이나 운영 비율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서 순이익률이 28.8%에서 16%로 감소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2017년에는 운영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2018년에는 대출 등에 대한 이자 비용이 크게 발생하면서 2018년 3분기 기준 매출과 연간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7%로 감소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2018년 발생한 이자 비용은 단기적인 비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재무비용,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채무의 반 이상을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발행한 사채의 조건에 따라서도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지만 기존의 은행 채무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소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SSI와 마찬가지로 소치가 속한 해상 운송업은 인도네시아의 필수적인 동시에 성장하는 산업이고 주 운송 대상인 석유와 가스의 수요량은 향후에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프루타미나와 거래하는 등 산업 내에서 일정 수준의 위치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보다 순수하게 카보타지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9년에 착공한 조선소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선박 정비 등에서 순수익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쉽야드 부문의 전반적 운영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겠고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치라인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기업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영상 바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본 기업의 상세 정보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원하신다면 네이버 블로그 타임트레이더의 해외 주식 부동산 투자 정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